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는 법조계에서 나름대로 유명했던 이야기고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신일호라는 한 변호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변호사는 한때 굉장한 스타 변호사로 손 대는 사건마다 결코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100% 승률로 이끌어내는 변호사였어요. 사회 부적응자와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원. 어느 날 조용하기만 하던 이곳이 시끄러워졌다. 원장이 횡령 비리에 연루된 것. 하지만 사건은 곧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검찰 출두 명령이 떨어진 그날 원장이 유서를 남긴 채 요양원 옥상에서 추락사를 한 것이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사 압박을 견디다 못한 자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자살이 아닌 타살. 그 사건은 7년 전 신일호 변호사가 은퇴를 하기 전 맡았던 마지막 사건이기도 하지. 누가 봐도 7년 뒤 로스쿨 강의실. 그날의 사건이 오늘의 강의 주제다. 범인인 것이 확실했어.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 신일호 변호사가 말이야. 변호사 신일호. 그 이름은 법조계의 전설로 통했다.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신의 사나이. 승산이 제로라 할지라도 모두가 포기했어도 그가 맡으면 결과는 달라졌다. 그리고 그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는 요양원의 원생인 나란이라는 남자였어. 요양원 운영엔 원생들도 참여했다. 나란이는 원장의 최측근. 사람들이 보기에 그 둘은 항상 사이가 좋았다. 그런데 나란이가 용의선상에 오른 건 바로 못 말리는 강박증 때문이었다. 나란이는 무엇이든 나란히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추락한 원장의 시체가 마치 누군가 손을 댄 것처럼 가지런한 자세였던 것. 나란이의 용의자 지목은 당연했다. 하지만 나란이는 쉽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를 선임해 주세요. 그때 목격자가 나타났다. 분명히 나란이가 원장님을 죽였어요. 제가 봤어요. 같은 원생인 양손이었다. 증언은 이랬다. 내가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했어? 사건 당일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이들의 모습을 양손이가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증거는 계속해서 추가됐어. 목판 인쇄로 조작된 유서, 나란이가 정통 활자 수령공이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정황적으로 볼 때 나란이가 범인이란 사실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었지. 근데 신 변호사님은 언제 등장해요? 이제부터야. 뭐 예상은 했겠지만 나란이의 누명을 벗겨준 게 신 변호사였거든. 원장이 남긴 유서는 친필이 아니었다. 정교한 목판 인쇄 조작. 누가 봐도 나란이가 범인이었다. 그런데 그때 앞으로 제가 당신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신일호 변호사였다.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가 원장이 죽은 게 스스로 수상해서 스스로 조사를 해보다가 의문점을 혼자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측하는 범인이 있는데 그게 나란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란이의 재판을 그쪽에 서서 재판을 통해서 내가 진짜 범인을 유추해서 밝혀내겠다, 여러분 앞에 밝혀내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재판이 시작돼요. 사건은 하루아침에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고 사람들은 반전을 기대하기 시작했다. 사건 번호 12675번 개정합니다. 먼저 검사 측의 주장이었다.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증거는 아주 정교하게 목판 인쇄로 위조된 유서입니다.
그리고 나란히 씨는 이 시설에 들어오기 전까지 손꼽히는 기술자더군요. 두 번째 증거는 사건 발생 7일 전 나란히가 혼자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씨, 그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업한 그 유업파 다이머나 요를 짝을 유업학 가재. 그의 말을 해석하면 그는 팠어요. 나무에다 팠어요. 글자를요. 제가 봤어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 변호사의 반론이 시작됐다. 나란히 씨가 무판 인쇄공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 유서가 들킬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전 그 점에 주목해서 유서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같은 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조작이 분명한 유서를 증거로 제출하다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유서를 잘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마침표가 보이시나요? 마침표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찍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서에서는 문장 제일 앞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가 끝나는 마지막 문장 뒤에는 마침표가 없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 사소하지만 너무도 사소해서 틀릴 수 없는 마침표가 대체 왜 이런 형태로 찍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증인으로 나와 있는 거꾸로시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갔다. 바로 도장 세공사였습니다. 이 역시 아무도 몰랐던 사실. 거꾸로시, 제 말이 맞습니까? 거꾸로는 할 수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꾸로시는 말만 거꾸로 하는 게 아니라 글도 거꾸로 쓰시죠? 신 변호사는 거침없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판사님, 전 지금 거꾸로시의 뒷주머니에 있는 수첩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 짓는 신이로. 수첩의 위치까지 정확히 말했기에 내놓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 곧장 판사에게 향하는 신 변호사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판결의 결과를 예측했다. 사건의 결과는 이제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거꾸로시는 글도 거꾸로 씁니다. 신 변호사의 반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거꾸로가 올바른 순서이기에 마침표를 마지막에 찍는 거죠. 유서를 조작한 건 거꾸로였다는 말. 그는 버릇대로 도장을 파면서도 마침표를 마지막에 찍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상한 유서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의 수첩에 적힌 최근 일은 거의 은행과 돈에 대한 내용이군요. 거기다가 고래나 잭팟 같은 사행성 게임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거꾸로 씨가 대체 어떻게 은행 구자를 새로 만들었으며 도박 게임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신 변호사의 반박에 따르면 원장의 공금 횡령부터가 사건의 시작이었다. 원생들을 믿었던 착한 원장은 중요한 서류들을 소홀히 관리했다. 거꾸로는 원장의 계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원장의 돈을 조금씩 빼돌리면서 원장의 비리를 조작해 나갔던 것이다. 그렇게 빼돌린 돈은 추적이 불가능한 계좌로 분산시켰다. 거꾸로는 원장의 나머지 재산도 차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음모를 꾸몄다. 방송국 홈페이지에 원장의 비리를 직접 제보한 것이다. 제보한 IP를 추적했더니 역시 유형은 아니더군요. 제보한 글을 다시 확인한 결과 거꾸로 씨의 습관처럼 몇 단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씨는 원장을 죽였습니다. 원장의 비리를 입수한 방송국이 들이닥치고 요양원이 혼란에 빠졌을 때 거꾸로는 옥상으로 원장을 불러냈다. 무슨 일이지? 이제 남은 일은 원장을 죽이는 것뿐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오늘을 위한 준비 단계였을 뿐이다. 거꾸로가 원했던 것은 바로 원장의 남은 재산 전부. 원장이 죽은 후 돈을 빼돌릴 준비도 모두 끝난 상태였다.
하지만 그냥 죽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거꾸로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거꾸로는 절묘한 꾀를 냈다. 자살과 타살의 여지를 모두 만들어 사건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다. 그 희생양이 바로 나란이였다. 시체를 똑바로 만들어 나란이에게 누명을 씌우면서 타살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자살로 몰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옥상에 원장의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미리 위조한 유서를 남겨두면 끝. 유서가 위조로 판정나더라도 범인으론 나란이가 지목될 게 뻔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란이는 무죄가 확실합니다. 범인은 거꾸로입니다. 신 변호사가 모은 증거들과 딱 들어맞는 추리는 완벽 그 이상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런데 교수님, 신 변호사님과 친하셨죠? 친했다고는 할 수 없고 뭐 제법 아는 사이지. 신 변호사는 그 이후로 왜 갑자기 은퇴했는지 아세요? 지금은 뭐 하세요? 나도 몰라. 그 이후로 나도 한 번도 못 뵀거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종적을 감춘 신 변호사.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신일호 변호사와 별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야. 신비야, 여전한 건 그래. 그 이름 버린 지가 언젠데 그 아직도 그 이름인가? 그 이쪽 세계에선 그 S라고 불린다고. 그런가? 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만 해도 신비연이었는데. 그게 벌써 7년이 지났구만. 그 어쨌든 그래, 의뢰를 할 건가? 그래, 저 만나서 결정을 하겠네. 7년 전 진범은 거꾸로가 아니었다. 범인은 바로 신일호 변호사, 아니 김 교수. 신일호는 김 교수의 본명인 것이다. 제가 한 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작은 시설에 무슨 고문 변호사를?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신일호는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했고 그 타깃으로 새로운 시설을 짓기 위해 돈을 모아둔 요양원 원장을 선택했다. 원장과 신뢰관계를 충분히 쌓은 후 신일호는 공공연히 요양원을 드나들며 원생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이 시작됐다. 내 말만 잘 들으면 큰 돈 벌게 해줄게. 자신을 대신해 움직여줄 꼭두각시들이 필요했던 것. 목돈이 필요하다며 내 말만 잘 들으면 해결해 주지. 별다른 삶의 희망이 없던 그들은 약간의 동기부여만으로도 쉽게 움직였다. 아니, 신일호에게 충성했다. 내 말대로 하면 내가 가진 주식의 3분의 1을 줄게. 유혹은 달콤했다. 결국 모든 판이 준비되고 원장의 검찰 출두만을 앞두고 있을 무렵 신일호는 원장을 옥상으로 불러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차례였다. 자네 아직도 파악이 안 됐나? 자네 끝난 거야. 모든 건 내가 다 시켰던 거지. 아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라니. 자네 명예는 내 손 안에 있어. 죽어버려! 뭐라고? 자네가 이 자리에서 지금 뛰어내리면 내가 자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겠어. 원장이 정말 명예를 되찾아줄 수 있는지 물어봐요. 내가 죽고 나면. 그럴 수 있다. 당신의 보험금은 자식들에게 갈 거고 당신이 모아놓은 요양원 예산은 우리가 가지면 되고 당신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조작한 일이니까 내가 수습할 수 있으니까 풀어주겠다. 죽는 순간에도 명예가 중요했던 거죠. 평생 쌓아왔던 거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게 만들어요. 떨어지게. 근데 그 수습을 나란이한테 시켰는데 이 멍청한 나란이가
자기 강박증 때문에 나란하게 다 놓은 거예요.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생겼다. 원장의 널브러진 시체를 나란히가 가지런히 정리한 것. 이 모습을 지켜본 양손이와 거꾸로는 순간 같은 생각을 떠올린다. 결국 양손이와 거꾸로는 손을 잡고 나란히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 했다. 그 모든 일들을 지켜봤던 신이로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나란히의 변호를 자처한다. 제가 당신을 변호하겠습니다. 당신을 빼드리고 당신을 배신한 두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드리죠. 대신 돈은 모두 제 것입니다. 당신의 목숨 변호비로 받아두죠. 이상으로 재판을 마칩니다. 거꾸로 유죄, 양손이 유죄, 나란히 무죄. 신이로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후 변호사 사무실을 폐업했다. 그리고 지능적인 킬러로 다시 태어났다. 변호사와 킬러, 전혀 다른 이름이 가지는 공통점. 그것은 결국 세치의 혐한으로도 사람의 생사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 킬러는 굉장히 뛰어난 언변과 논리와 냉철함을 갖춰야 된다. 내가 말솜씨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변호사가 되진 않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똑똑해서 킬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입버릇처럼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후에도 해결해 가고 그러다가 이제 킬러로 전향하기 위해 자취를 감추고 신 변호사는 그 후로도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이야기가 있겠죠. 말이 길어지는데 괜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좀 놀라운 얘기예요.